여수 웅천지구가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에 선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선결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대한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순천시가 9월 초 기념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땅값을 실제보다 수십 배나 부풀려온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투자자 70여 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을 확대했습니다. 오늘부터 4개 읍면 10개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에 여수 웅천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여수 웅천지구와 부산 해운대 등 모두 4곳. 웅천지구의 경우 장도와 두력도 사이 15만 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육지와 해면부 부지에 마리나 항만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해 항만 시설을 위한 방파제와 옹벽이 조성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 150여 척의 요트 정박 보관 시설과 함께 300여 척의 추가 계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1,900억 원에 인구 3만 명의 배후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나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이런 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은 앞으로 여수시의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에 들어서는 요트 계류장 시설만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계류장 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상업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비 지원을 빼고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항만 조성에 민간 자본 유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계류시설 말고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복합 그러니까 레저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공공성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웅천지구는 그동안 마리나 항만 후보지로 거론됐던 신항지구보다 수심이 낮고 안전한 데다 도심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19년 예상대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가 웅천지구에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순천시가 선포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선포행사를 앞두고 내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원 1호 지정 선포행사 협업지원계획 조찬 보고회를 갖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선포식을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정원 문화 확산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정원 1호 국가정원 지정은 오는 8월 말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배나 비싼 값에 임야를 팔아온 기획부동산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 70여 명이 속아 넘어갔는데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임야. 순천에 사는 51살 김모 씨는 지난해 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이산 495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매입가는 150만 원. 하지만 실제 거래가는 평균 1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해양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된단 말에 속은 겁니다. 적게는 3배, 5배까지 오를 거라고. 듣고 싶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이사 41살 조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순천과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땅은 창원 지역 임야 3곳 3만 8천여 제곱미터. 송전탑 등이 설치돼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단 말에 전국적으로 74명이 속아 넘어갔고 모두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창원시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개되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비공개로 하고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제작한 지도까지 사용했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해당 기획부동산 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약을 성사를 시키면 한 10% 정도의 어떤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직원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2% 그런 수당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다단계 구조를. 검찰은 기획부동산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영화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범행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여수의 한 영화관 경비원 71살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38살 강모 씨를 어제 저녁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과 함께 차 안에 있는데 밖에서 훔쳐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여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페인트 작업업체와 조선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사고 전날 선체 내부에 페인트를 칠한 업체를 불러 유증기 제거 작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숨진 최모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폭발 사고로 선박에서 용접을 하던 52살 최모 씨가 숨졌으며 경찰은 선박 내부의 유증기와 용접 불꽃이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3개 읍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해왔던 100원 택시를 오늘부터 광양읍 계곡마을 등 관내 4개 읍면 10개 마을로 확대 운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달여 동안 100원 택시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5개 마을에서 580여 차례에 걸쳐 1,1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이냐 분열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주도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안을 마련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당에 어떤 국민과 당원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혁신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중앙위원들에게 혁신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천제도 혁신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의 어떤 견제구라든지 신경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큰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돌의 강도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호남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부 세력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당내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야권 재편 수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2차 혁신안이 나오는 추석 전쯤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시 신태욱 부시장과 고흥군 주순선 부군수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신 부시장은 광양시를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대한민국 행복수도로 만드는데 주 부군수는 고흥이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시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지난 77년 공직에 입문해 도 남해안 선벨트 기획지원관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등을, 고흥 출신인 주 부군수는 행시 43회로 공직에 들어와 농업정책과장과 규제개혁 추진단장을 지냈습니다.
여수시는 흥국사 대웅전이 노후화로 지붕과 처마 등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 내년 말까지 22억 원을 들여 해체 보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세운 뒤 임진왜란 때 소실돼 조선 인조 때 현재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이번에 보수하는 대웅전은 보물 제39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여수시 지부는 오늘 여수시 공직자 자정 결의 대회를 갖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로 여수 이미지가 실추되고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업무상 비위나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을 것과 공사의 모범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수시와 대린산업 여수공장은 오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 채용과 봉사활동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후 한화 여수 사업장을 시작으로 GS 칼텍스, LG화학 여수공장 등 11개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수아진의 사랑 더하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45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50대를 순천시에 기탁했습니다. 수아진은 지난 3월부터 금요일과 주말에 순천만 정원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모금액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한 벽지 판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내부 46제곱미터와 판매용 벽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대 컨소시엄과 한국해양대 컨소시엄을 2015년 산학융합지구 신규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함께 조성해 현장과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전남대와 전라남도, 여수시,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5년간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아 여수산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갈치와 고등어, 갯장어 등에 대해서도 어린 물고기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와 사로징어, 갯장어 등 15종에 대해 치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 기간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크기와 산란기가 변하고 있어 대문어와 전어 등의 어종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상생발전 포럼이 열립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는 23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남해안 남중권 어떻게 상생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영호남 9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시군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다리인 섬진교 위에서 광양시와 하동군이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를 가집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양시가 동서화합과 실질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구 섬진교 위에서 오는 25일 줄다리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